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험에서 점수가 낮을까 봐, 친구 관계에서 소외될까 봐 걱정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성장하면서는 취업, 승진, 인간관계, 사랑, 창업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커지면 삶의 도전을 막고 잠재력을 제한하며 마음을 불안과 긴장으로 채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바라보다 극복하는 방법으로 무상, 무상을 강조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환경,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 모두 영원히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영원한 낙오나 절망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 속에서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진우라는 젊은 한국 직장인을 생각해 봅시다. 진우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프로젝트의 결과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실패하면 동료와 상사의 평가가 나빠질까 걱정했고, 혹시 자신이 무능하다고 판단될까 봐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밤마다 불면을 유발하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했고, 결국 프로젝트 진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며 무상을 관찰함으로써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상은 삶의 모든 현상이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에는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실패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일시적이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우가 경험한 프로젝트 실패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며 지나가는 하나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낙심했지만 곧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들을 다음 기회에 적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상함을 이해하자 실패가 더 이상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혜진을 살펴봅니다. 혜진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면접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절당할까 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미루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무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실패와 거절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도 그것은 단지 한 번의 경험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도전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자신에게 맞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과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며 어떤 시도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면 실패의 결과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존재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는 삶의 흐름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한 조각일 뿐이며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관찰하고 배움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 가능한 지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행동하지 않는 삶은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변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삶은 더 넓은 가능성과 자유를 열어줍니다. 진우와 혜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과 관찰 명상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불안, 걱정,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것이 무상하게 변화하는 현상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진우가 프로젝트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실패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다음 도전을 준비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혜진 또한 면접에서 느낀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무상과 관찰의 실천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에 대해 단순히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무상을 관찰하며 삶의 흐름 속에서 경험과 배움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앞으로 이어질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마음의 훈련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상함을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 자유와 평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적 자유란 외부 상황이나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화와 연결되며 실패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진우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마음챙김과 무상함, 과거 실패 관찰과 교훈을 통해 점차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실패를 단순한 사건으로 바라보다 그것에 압도되지 않으며 현재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내적 자유는 진우가 다음 프로젝트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실패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과 학습의 기회임을 체험하면서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면접에서 반복된 실패를 경험했지만 무상함과 마음 챙김을 적용하며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변하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면접 과정에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자 그녀는 내적 자유와 자신감을 얻었고 결과가 어떠하든 현재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학업 시험에서 낙방한 경험을 통해 실패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상함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실패와 좌절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며 학습과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민수는 시험 결과가 일시적 현상임을 이해하면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학습 계획을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내적 자유와 자기 신뢰를 강화했고 실패를 성장과 경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업 과정에서 초기 실패를 경험한 후 무상함과 과거 실패 관찰,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실패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현재 사업 전략과 팀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수지는 실패를 두려움의 근거로 삼지 않고 학습과 성장의 재료로 받아들임으로써 내적 자유를 경험하며 두 번째 사업에서 보다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상함을 적용하면 삶의 선택과 행동에서 주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 따라 좌우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무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하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 모두 이러한 내적 자유를 경험하며 삶에서 보다 의미 있는 선택과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패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상함을 적용한 삶에서는 감정의 안정과 평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지만 무상함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이러한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며 그것이 일시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실패 후 초기에는 불안과 좌절을 경험했지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면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행동을 제한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내적 자유는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으로 이어집니다. 실패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변화와 불확실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협력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수지는 창업 과정에서 팀원과의 소통과 협력에서 실패 경험을 반영하며 평가와 비난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워크가 향상되고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상함을 적용한 내적 자유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과도 연결됩니다.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학습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습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은 모두 실패를 성장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실패 두려움에서 벗어난 삶은 결과보다 과정과 학습에 집중하게 하며 이는 지속적 성장과 자기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무상함과 내적 자유를 적용한 삶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집니다. 실패와 성공 모두가 변하는 사건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삶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혜진은 면접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이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내적 자유와 평정을 유지하며 삶을 보다 의미 있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상함을 적용한 삶은 완전한 내적 자유와 평정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재료로 활용하며 현재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과 행동을 지속하는 삶은 불안과 좌절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 모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내적 자유는 외부 조건이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삶에 대한 신뢰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패 두려움에서 벗어나 무상함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며 지속적 성장과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상은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 마음, 환경, 인간관계, 직업, 성공과 실패까지 모두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면 삶에서 발생하는 불안, 두려움, 집착과 같은 감정이 왜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우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처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진우는 처음에는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했고 프로젝트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진우는 이 경험을 통해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상황은 변화한다는 사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무상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지적 사실을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안정과 영속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변화와 불확실성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혜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면접에서 떨어질까 봐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 챙김과 무상의 관점을 연습하면서 그녀는 면접에서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이 끝이 아니며 다른 기회가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불안은 점차 줄어들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순간적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변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한 후 깊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과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감정 또한 무상하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또한 인간관계와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패와 실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지는 창업 과정에서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과 실패가 모두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며 그것이 자신의 존재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미래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과 선택에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진우와 혜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을 체험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기보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상은 단순히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안정적이고 확실한 선택만을 하려 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면 실패와 성공이 모두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민수와 수지는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며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무상함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사람과 상황 또한 무상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평가와 비교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진우는 동료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실패와 성공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의 이해는 또한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훈련과 함께 실천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음 챙김과 관찰 명상은 우리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혜진은 매일 아침 몇 분간 호흡과 감정을 관찰하며 불안과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삶의 순간순간에서 보다 명확하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또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실패, 외부의 평가와 결과에 삶의 의미를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상함을 깨닫고 관찰하면 삶의 의미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의 경험과 배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즈는 창업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집착과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기보다 변화하는 삶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무상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이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자유롭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미래에 발생할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깊게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삶의 기회를 제한합니다. 자신 안에서 이 두려움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무상함의 관점과 마음챙김 실천을 통해 두려움을 다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려움의 첫 번째 신호는 불안과 긴장입니다. 진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진우는 업무를 시작할 때마다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과도하게 걱정하고 혹시 실패하면 동료와 상사가 자신을 평가할까 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처럼 불안은 실패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면서 생겨나고 마음과 몸의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불안을 명확히 인식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이해하고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신호는 행동의 회피와 미루기입니다. 혜진은 원하는 회사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면접에서 거절당할까 봐 지원을 미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전 자체를 회피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과 기회를 제한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해 안전한 길만 선택하고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회피하거나 미루는 행동을 관찰하면 두려움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제한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는 자기평가와 타인 비교에서도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민수는 학업 경쟁에서 낙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꼈고 주변 친구들이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비교와 자기평가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또한 과거 경험에 대한 집착에서 나타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이전에 겪었던 좌절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제한됩니다. 수즈는 창업 과정에서 초기 실패를 계속 마음속에서 떠올리며 새로운 도전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것이 변하는 현상임을 이해했을 때 그녀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완벽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완벽하게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진우는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조차 크게 느끼고 좌절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지만 사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존재하며 실수와 실패는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이처럼 자신 안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과정은 3가지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불안, 긴장, 좌절, 회피와 같은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우와 혜진은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 평가, 과거 실패에 대한 집착, 완벽주의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민수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학업 경쟁과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선택과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행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지는 초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며 창업을 이어갔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이 변하는 현상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 챙김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며 두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체험합니다. 혜진은 매일 아침 호흡에 집중하고 면접과 관련된 불안을 관찰하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과 강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두려움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단순히 불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 안에서 두려움을 인식하는 과정은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평가하며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며 실패 또한 순간적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보다 너그럽고 공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고 상황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 안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 관찰을 넘어 삶의 태도와 선택,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기보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실패조차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실패와 성공 역시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영원한 패배나 자기정의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진우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큰 좌절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프로젝트 실패에 대해 평가할까 봐 걱정했고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를 통해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임을 체험했습니다. 실패 또한 무상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순간 그의 마음에는 안도감과 새로운 도전 의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상함의 관점에서 실패를 관찰한다는 것은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일시적이고 모든 상황은 변하며 우리의 감정과 경험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혜진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원하는 회사의 면접 지원을 망설이다가 처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과 불안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지만 실패의 경험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면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준비 상태와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다음 지원에서는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무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자 그녀는 두려움 대신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무상을 관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직후에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실패로부터 배운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당장에는 큰 좌절을 경험했지만 몇 달 후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 다시 도전하여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실패는 고정된 현실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건일 뿐입니다. 무상함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과 반응을 분리하여 보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 불안, 분노, 좌절 등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진은 창업 과정에서 초기 실패를 경험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느끼는 불안은 일시적인 감정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실패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무상 관찰의 또 다른 장점은 실패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부정적 결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단지 변화하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며 경험과 학습, 성장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실패 후 실패 자체보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과 얻은 인사이트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을 통한 실패 관찰은 또한 자기 연민과 자기 이해를 촉진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며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현상임을 이해하면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실수와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혜진은 면접 실패 후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다음 준비를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음을 이해하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이해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무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행동과 경험을 통한 학습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에서 실패가 변하는 사건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시험에서 낙방한 후 공부 방법과 전략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적용하면서 다시 도전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패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변화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또한 실패와 무상을 관찰하는 과정은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적 맥락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 주변의 평가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면 타인과의 비교도 순간적이고 변하는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지는 창업 과정에서 초기 실패를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배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무상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기보다 그것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와 무상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무상함을 관찰할 때 우리는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재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의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좌절, 긴장과 같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순간적인 현상임을 체험하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실패 후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실패를 떠올리면 불안과 좌절에 휘둘려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숨을 고르며 순간순간 변하는 심리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일정한 실체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안정감과 용기를 주었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혜진 또한 면접 준비 과정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면접 전날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혜진은 지금 느끼는 긴장은 일시적이며 지나갈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면접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판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불안감에 압도되지 않고 면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면접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음챙김 실천의 핵심은 호흡과 감각, 현재 경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며 실패와 관련된 두려움을 평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학업 시험에서 낙방한 경험이 있었지만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과거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공부와 준비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이전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고 학습 효율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음챙김은 또한 감정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흔히 두려움과 좌절, 분노 등의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나는 두렵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필요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수지는 창업 과정에서 초기 실패를 겪으면서 좌절감과 불안을 느꼈지만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챙김은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식사 시간, 짧은 휴식 시간 동안 호흡에 집중하고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업무 중에도 몇 분간 눈을 감고 호흡과 긴장을 관찰하며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반복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보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음챙김은 실패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혜진은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을 반복해서 생각할 때 이전에는 좌절과 두려움만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그녀는 실패는 지나가는 사건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면접 경험에서 배울 점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학습과 성장의 동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신체적 감각과 연결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긴장과 두려움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신체 반응도 함께 나타납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발표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신체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그는 이러한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긴장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심리적 불안이 줄어들고 발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 두려움을 줄이는 마음 챙김의 또 다른 요소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실수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과 자기연민을 함께 실천하면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지는 창업 실패 후 자신을 질책하기보다는 나는 노력했고 배웠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다음 도전에 대한 용기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은 실패와 두려움을 삶의 과정 속 일부로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줍니다. 실패가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현상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 챙김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성장과 배움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발견하는 것은 실패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부정적 사건으로 기억하며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과거의 실패 역시 무상함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음으로써 삶의 지혜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진우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에서 처음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가 예상과 달랐고 팀원들과 상사에게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좌절과 불안에 빠졌지만 진우는 마음 챙김과 무상의 관점을 실천하면서 실패 자체보다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놓쳤던 준비와 계획, 팀원과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며 개선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실패를 관찰하고 교훈을 얻는 과정은 단순히 후회나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실질적 방법이 됩니다. 혜진은 취업 과정에서 면접에 떨어진 경험을 자주 떠올리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 자체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탓했지만 무상을 이해하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서 실패를 변화하는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면접에서의 실수를 분석하고 준비 과정과 면접 태도, 질문 대응 방식을 점검하며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과거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음 면접에서는 자신감과 준비도를 높일 수 있었고 결국 자신에게 맞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실패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떠올릴 때 종종 분노, 좌절, 두려움,
수치심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민수는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한 후 처음에는 자신을 비난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 감정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이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실패 관찰은 실수와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집중할 때 실패는 학습의 재료가 됩니다. 수지는 창업 초기 실패를 경험하면서 초기 전략과 시장 분석, 팀 구성에서 부족했던 점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다음 사업 계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전략적이고 준비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자신감과 통제감이 회복됩니다. 과거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과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종종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무상함과 관찰의 관점을 적용하면 실패는 변화하는 사건일 뿐이며 사람과 상황 모두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우는 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를 돌아보며 동료와의 소통 방식과 책임 분담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동료 탓으로 돌리기보다 팀원과 협력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깊어졌습니다. 과거 실패 관찰은 실패를 반복 학습과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혜진은 면접에서 느낀 긴장과 불안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좌절하는 대신 이를 개선의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면접 질문 유형과 자신의 답변, 면접 태도 등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음 면접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실패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과거 실패 관찰은 미래 도전의 용기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지는 초기 창업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험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략과 준비를 철저히 검토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결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 실패 관찰을 통해 얻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삶의 경험을 전체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단절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나 자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삶의 흐름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사건일 뿐이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 모두 과거 실패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다 그 경험을 삶의 학습과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실패 관찰은 자신의 내적 성장과 같이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통찰과 경험을 얻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민수는 시험 낙방 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학업뿐 아니라 자기관리와 전략적 사고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과거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좌절의 원인이 아니라 삶의 성장과 배움의 자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해를 실제 삶의 결정과 행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현재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삶은 무상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실패 경험을 통해 무상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서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작은 문제에도 과도하게 걱정하며 팀원과 소통을 주저했지만 무상함을 이해한 후에는 상황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발생 시 해결책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그의 행동뿐 아니라 팀 전체의 협업과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혜진의 사례에서도 무상함의 적용을 볼 수 있습니다. 면접과 취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지금 느끼는 긴장은 일시적이며 모든 경험은 변한다는 관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실패와 성공 모두 변하는 과정임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함을 삶에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무상함을 이해하면 결과는 변화하는 현상일 뿐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민수는 학업 시험에서 낙방했지만 시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준비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통제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의 행동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면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지는 초기 창업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과거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사업 전략과 팀 운영에 집중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무상함을 적용함으로써 불안이 행동을 막지 못하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삶은 항상 변하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당황했지만 무상함을 이해하고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문제 해결과 적응에 집중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함을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경험과 배움을 제공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혜진은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을 분석하며 면접 스킬, 자기소개, 질문 대응 전략 등을 개선했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다음 기회에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상함을 삶에 적용할 때는 감정과 행동의 분리도 중요합니다. 실패나 불안이 발생할 때 감정을 그대로 인식하되 그것이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시험에서 낙방한 후 좌절과 불안을 느꼈지만 그 감정이 행동을 통제하지 않도록 마음 챙김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관찰하면서도 공부 계획을 점검하고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함을 적용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무상함을 이해하면 타인과 자신 모두 변화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비교와 평가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수지는 창업 초기 실패 경험을 돌아보며 팀원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기보다 현재 협력과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워크가 향상되고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상함을 삶의 결정에 적용하는 마지막 요소는 자신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비난하기 쉽지만 무상함을 이해하면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실패 후에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노력과 경험에서 배울 점을 인정하며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두려움을 줄이고 미래 도전에 대한 용기를 제공합니다. 무상함을 적용한 삶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며 실패와 성공 모두를 성장의 재료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함을 삶의 결정과 행동에 적용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와 불확실성을 수용하며 현재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나 부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실패를 올바르게 바라보다 이해할 때 그것은 자기 성장과 내적 자유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을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순간순간 변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도록 가르칩니다. 실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실패 이후 처음에는 두려움과 좌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무상함과 마음 챙김을 적용하면서 실패를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놓쳤던 계획과 준비, 팀원과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단순한 실수 분석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과정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진우는 자신감과 내적 자유를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혜진은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불안을 느꼈지만 마음 챙김과 무상을 통해 이를 관찰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자신의 성장으로 연결했습니다. 면접에서 부족했던 답변 준비, 긴장 관리, 질문 대응 방식 등을 개선하며 다음 기회에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성장과 내적 자유는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하며 실패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변하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현상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민수는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공부 습관과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는 실패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내적 평정을 회복했습니다. 실패를 통한 자기 성장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 종종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무상함과 마음 챙김을 적용하면 실패는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으며 단지 변화하는 사건일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지는 창업 초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자신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수용과 자기 이해를 깊게 했고 이는 내적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실패를 통한 성장에는 배움의 반복과 경험 축적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학습과 개선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게 합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실패 후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계획과 소통 방식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내적 자유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행동에 집중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혜진은 면접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다음 면접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는 실패 두려움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실패를 통한 자기 성장은 타인과의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실패를 더 크게 느끼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무상함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민수는 시험 낙방 후 다른 친구와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성장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실패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내적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실패를 통한 성장과 내적 자유는 삶의 태도 변화로 확장됩니다.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도전과 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 모두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재 순간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삶 전체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내적 자유를 확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실패를 통한 성장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이해가 포함됩니다. 실패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기회를 발견합니다. 수진은 창업 과정에서 초기 실패를 경험하면서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를 개선하며 자신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통한 자기 성장과 내적 자유는 지속적인 도전과 용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학습과 성장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습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이를 통해 얻은 통찰과 경험은 삶의 자유와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후 우리는 삶에서 보다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움으로만 느끼는 대신 그것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삶의 선택과 행동이 보다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진우는 프로젝트 실패 경험을 마음챙김과 무상함, 과거 실패 관찰을 통해 극복한 후 업무와 삶에서 새로운 태도를 적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실패에도 과도하게 걱정하며 주저했던 그는 이제는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기보다 문제와 기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팀원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프로젝트 성과 향상뿐 아니라 자신감과 내적 자유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혜진 또한 면접과 취업 과정에서 실패 두려움을 극복한 후 삶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을 학습의 기회로 삼아 자기소개와 질문 대응 능력을 개선했고, 새로운 회사 지원 과정에서는 이전보다 자신감 있게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기보다는 그것을 성장과 경험의 재료로 활용하며 삶의 선택과 행동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패 두려움을 극복한 후의 삶은 행동과 선택에서 주도성을 회복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민수는 학업 시험에서 낙방한 경험을 마음챙김과 무상함으로 극복한 후 자신의 공부 방법과 계획을 스스로 조정하며 능동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전에는 결과에 좌우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며 계획을 미루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실패를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학습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신뢰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진의 창업 사례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에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챙김과 무상함, 과거 실패 관찰을 통해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준비를 철저히 검토하며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기보다는 경험과 학습의 연속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실천은 단순히 사업성과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성장과 내적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실패 두려움을 극복한 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과거 실패에 집착하거나 미래 결과를 걱정하면서 행동을 망설이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과 무상함을 통해 실패를 일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현재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우와 혜진은 각각 프로젝트와 면접 과정에서 이러한 태도를 실천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패 두려움 극복 후에는 자기 성찰과 학습을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자료입니다. 민수는 시험 낙방 후 배운 점을 정리하고 학습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수진은 초기 창업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준비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학습은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실패 두려움 극복 후 삶의 또 다른 특징은 내적 자유와 자신감 확장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행동과 선택이 제한되고 삶에서 주도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 두려움을 극복하면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과 상황 속에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 모두 이러한 내적 자유를 경험하며 삶의 결정과 행동에서 보다 자신감 있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패 두려움 극복 후에는 타인과의 관계와 협력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 흔히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비난하게 되지만 실패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관대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진은 창업 과정에서 팀원과의 소통과 협력에서 실패 경험을 활용하여 팀워크와 협업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두려움 극복 후 삶에서 중요한 점은 지속적 도전과 성장입니다. 실패를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학습과 성장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습니다. 진우, 혜진, 민수, 수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이를 통해 얻은 통찰과 경험은 삶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패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삶에서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